바로 시작할까요? 네. 원래 한 10분 정도 더 오셔야 되는데 안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먼저 오신 분들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대충 이런 강좌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뭔가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자발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인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많이 다녀보지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뭔가 듣고 싶어서 오는 강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오신 분들께서도 또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정보를 제가 사전에 여쭤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 중간중간에 좀 제가 여쭤보면 대답도 중간중간에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강의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말을 할 일이 되게 많은 그런 좀 이렇게 주고받는 강의가 될 거라서 뭐 난 절대 말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단 좀 제가 몇 가지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강좌 내용 말고도 지금 창직이라는 큰 타이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실 거로 알고 있고, 혹은 창직은 잘 모르겠는데 개인 브랜드나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오신 분,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이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분, 이 정도만 좀 조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창직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잠시만 좀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창직.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직 말고 나는 스토리텔링이나 개인 브랜드. 네, 이거 그냥 묶을게요. 스토리텔링이나 개인 브랜드에 관심이 되게 많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온오프믹스에서 보셨나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온오프믹스에서. 네, 알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왔다. 네, 지인이 너무 이거 좋다고 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 윤성혜라는 사람을 그 전에 알고 있었다. 네, 오늘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 얘기부터 그냥 처음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할 수 있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스토리 발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다 말을 하고 스토리를 하나씩 다 발굴해 가시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런 강좌도 제가 진행을 평소에 하는데요. 하나씩 다 발굴을 하기에는 시간은 짧지만 요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창직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개인 브랜드를 위한 스토리 발굴. 네. 개인 브랜드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이야기를 발굴한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요. 개인 브랜드, 스토리 발굴, 창직. 저는 좀 이렇게 어떤 용어의 뜻, 용어의 정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용어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시작을 하는데요. 창직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창직, 그냥 무슨 뜻인가요? 창직. 뭘 한다? 직업을 만든다. 직업을 만드는 시대가 됐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개인 브랜드. 요즘 브랜드라는 얘기 많이 뭐 기업이나 제품이나 아이템이나 회사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발굴해 보자. 이때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개인에게 관심이 많은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네, 집이 부산이에요, 집이. 집이 부산이어서 5시 15분에 서울역에 내렸는데 여기 방금 도착했어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내일하고 모레하고 쭉 서울에서 강좌도 있고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브랜드와 스토리, 창직 이런 키워드들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불이 꺼져 있죠? 여기 불 켤 수 있으면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 뒤에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더 중요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실게요.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나는 백승훈.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나는 어린 시절 총싸움을 좋아했지. 하지만 커서는 총싸움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서든어택을 개발했지. 하지만 더 재미있는 FPS를 꿈꿨어. 그래서 S2를 만들었지. 더 신나고 재미있는 FPS를 위해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헤드샷 is nothing. S2 coming soon. 2011년 11월 10일. 방금 저런 동영상 일단 서든어택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게임 이름이잖아요. 이분이 S2라는 제품을 새롭게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그냥 광고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광고 영상을 보면서 혹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좀 색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저 광고 영상이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네요. 되게 돈 안 들이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화하는 이건 별로 요즘 돈 들이지 않고 그래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뭔가 돈 들이지 않고 스케일이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 광고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금 이따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입을 좀 미리 풀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방금 광고. 네. 네. 저도 저 광고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요. 우리는 뭐 서든어택, 뭐 FPS 게임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임이다. 그런 건 들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그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 백승훈의 이름은 게임 매니아층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백승훈이 어린 시절에 뭘 좋아했는지는 더더구나 우리는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뭘 좋아했다고 하나요? 총싸움을 좋아했대요. 백승훈이 어린 시절에 총싸움을 좋아했다라는 것이 본인의 제품을 광고하는 아주 짧은 15초의 광고 영상 안에 긴 시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무엇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나 아이템이나 나를 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나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난 도대체 어린 시절에 뭘 좋아했지? 내가 만약에 내 제품이 딱 있는데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광고를 찍어야 되는데 그 광고 속에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백승훈이 좋아했다라는 소소한 그런 본인의 어떤 느낌, 행복감, 그리고 본인의 성향, 감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의 브랜드나 나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몇 분이요? 15분. 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 좀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우리가 TV 속에서 자주 접하는 연예인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서 볼 법한 그런 분인데 조금 본인 생각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15분이라는 시간은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중요한 시간이냐면 앤디 워홀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죠? 팝아트 20세기 초에 막 대중문화를 막 이끈 팝아트 앤디 워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 사회는 평범한 사람도 15분 안에 유명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이 15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유명해질 수 있어요. 15분 혹은 그거보다 더 짧은 영상 하나 올리면 한 1시간 내로 외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랑 같이 제휴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싸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바로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담을 건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지금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냐, 내가 백승훈처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거냐, 세바시에 나와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거냐,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을 올릴 거냐, 이것 하나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포지셔닝 되고 그것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들은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위에서 안녕하세요에서도 막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고민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뭔가 내 이야기가 중요한 시대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의 브랜드가 딱 생기는 그런 시대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누구나 다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갑자기 이걸로 나왔네요.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냐. 저는 평소에 강의할 때 강사 소개를 막 이제 뭐 무슨 대학 나오고 막 이렇게 강사 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이 사람의 스펙보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거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데 저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뭐 물론 좋은 대학은 안 나왔어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몇 년도에 뭐를 시작해서 무슨 경력이 몇 년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성혜는요, 왜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저의 아주 치열한 사춘기에서의 의문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좀 만들었어요. 5분 정도라서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말 대신 동영상 본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부끄럽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유달리 치열했던 자기 탐색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3 때 갑자기 세상이 뱅뱅 도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벽을 쾅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주에 대해서 배우면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뭘 고민하는지 조차 몰랐다라는 거죠.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다가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바로 학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학춤을 추면서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이상한 친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민감했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낸 적도 있고,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개미를 밟을 수 있잖아요. 개미를 밟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나비 효과처럼 내가 하는 작은 날개짓이 어딘가에게 큰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했던 고민의 종류가 바로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종류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래성에 조금씩 쌓아놨던 모래성이 모두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차피 무너진 거 모두 다 무너뜨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가치관은 모두 틀린 걸 수도 있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 어쩜 그건 몸에 좋은 건지도 몰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미의 기준도 시대마다 바뀌잖아. 이건 아마 테이블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작업을 3년 정도 그렇게 치열하게 성을 쌓기를 반복했던 결과 저는 한 가지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 단어는 진실이라는 이름이었고, 마치 백사장에 아주 신락 같은 작은 기둥이 하나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죠.
진실. 세상에 소외받는 자와 소외받는 자연이 있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가슴이 이끄는 대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연극도 하고 탈춤도 추고 그리고 박물관 투어와 미술 작품들도 감상하면서 예술이라는 형태의 아주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 인생의 테마가 바로 감동.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산다. 감동을 잘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는요. 저는 정말 시트콤처럼 재미있게 살고 싶더라고요.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면서 그리고 홀로 티벳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티벳에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하고 포함해서 저의 세 번째 테마가 바로 재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로 정신까지 해서 제 인생의 네 가지 테마 재미, 감동, 진실, 프로 정신 그런 성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계속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치열한 자기 탐색 기간 또 영향력이란 단어에 민감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돕고 스토리를 돕고 영향력의 중심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 코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만들게 됐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함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 뒤에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왜 저런 결과가 나올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는 재밌고 어떤 이야기는 재미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뭐 성공시대 이런 프로그램 보면 막 사람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본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막 이렇게 들으러 다녔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러 다니고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서 발굴을 한 이후에 재미있게 보여주는 것을 도와주는 코치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스토리 코치입니다. 이제 제 대상은 이렇게 개인만 있는 건 아니고 개인과 기업이 있어서 기업들의 어떤 회사나 제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굴을 해서 그걸 재미있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면 영상이나 웹툰이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거 제작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게임을 해보실 텐데 어떤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재미있는 교구 보드 게임을 또 개발해서 보드 게임을 팔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창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명함을 파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직업 방송의 창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초대가 돼서 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 7월 정도였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직업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 고정 출연으로 계속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제 올해 7월에는 고정 출연하는 건 끝났고 창직 리포트에서 다시 1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또 최근에 방송한 게 최근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사실 제가 특별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특별히 누군가의 이렇게 문화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막 차근차근 밟아서가 아니라요. 제가 네이밍을 했고요. 이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스토리 코치라는 네이밍을 했고요. 네이밍을 하다 보니 도대체 스토리 코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려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걸 계속 그런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든지 어딘가에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대상은 누구일까? 이제 창직을 조금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여기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창직을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들으면 창업이랑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창업과 헷갈릴 수 있고 혹은 그냥 개인 브랜드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직은 엄연히 말하면 개인 브랜드와도 조금 다르고 창업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에 의사라는 직업이 이 세상에 없었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직업인의 정의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정의는 크게 이렇죠. 우리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맨 뒤에 뭐뭐뭐뭐뭐 이렇게 끝나는 건 이것에 큰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발 디자이너 이렇게 하면 신발을 디자인하는 사람, 이게 카테고리는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신발 디자이너의 카테고리는 크게는 디자이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만들었는데 제 큰 카테고리는 저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치 자격 과정은 제가 자격을 이렇게 쭉쭉쭉 밟아서 딴 거죠. 근데 땄는데 코칭이라는 개념이 저하고 좀 맞았어요. 그냥 철학이 좀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뭐 어떤 회사의 이야기, 저는 이런 이야기의 프로세스와 재미있는 이야기의 기승전결의 구조와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갈등의 역할과 갈등 해결의 방식과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코칭을 하거나 이야기 속에서 코칭의 요소를 발견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창직을 하기 위해서 네이밍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네이밍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서 직업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스토리를 통해 개인과, 좀 짧으니까 다 안 적을게요. 개인과 기업의 의미를 찾아주고 발굴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마지막에 이제 찾아주고 발굴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 이게 코치고. 그러면 이제 정의 안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면요. 큰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고요.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게 도구라고 할 수도 있고 툴이랑 도구랑 같은 말이네요. 아이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스토리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었어요. 아니면 전문 분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야, 더 세분화된 분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 속에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왜? 뭘 위해서? 저의 목적은 개인과 기업 말고 의미. 저는 의미가 목적인데요. 이제 전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제품이 가진 본질, 이 물이라는 제품이 가진 본질, 이제 이런 게 뭔지를 이야기해서 찾아주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복잡하게 적었는데 대상입니다.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냐. 이런 저는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스토리를 다른 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관공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그 창작 동화 같이 새롭게 창작되는 것에 대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과 기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대상한테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의가 세워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세워지면서 이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뭘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저의 경우인데 그냥 제 경우를 들어드릴게요. 저의 경우인데 하는 일이 저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스토리를 발굴하는 거를 해주겠다. 누군가가 가지고 온 이야기를 착 캐는 거예요. 캐는 걸 하겠다. 스토리 마이닝 이러면서 막 영어로도 한번 말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일을 할 텐데 두 번째는 스토리를 보여주기 일을 하겠다. 보여주기. 그 스토리 쇼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면 재밌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여주냐. 갈등은 어떻게 들어있어야 되고 길이는 어때야 하며 그것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보여줘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매체를 타야 되냐. 저런 매체를 타야 되냐.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냐. 웹툰으로 보여줘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재밌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이건 제가 정한 건데 저는 이야기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게 하는 일이다. 이 사람이 막 남의 이야기 발굴만 하고 남의 이야기만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본인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알고 자기 스토리를 먼저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런 거 행동. 그리고 자기 스토리대로 살아간다. 뭐 저는 이제 요즘 스토리 두잉이라고 말하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정의나 하는 일이나 이게 나중에 이게 진짜 직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건 직업이 될 수 없잖아요.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그냥 닉네임이거나 그냥 브랜드 네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직업인들이 막 생겨나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이제 직업이 되는 거고 그런 걸 보고 있다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 사전에 이렇게 딱 편찬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직업이 이렇게 되더라. 직업 사전에 편찬된 거 매년 발표를 해요. 직업 고용노동부에서 사전 그것만 이렇게 관리하는 그 공무원분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엄청 많이 조사를 한대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막 세계적인 막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한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찾고 그런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는지도 찾고 뭐 이렇게 한다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창직과 특강에 오시는 분들이 다 국내 1호 뭐뭐뭐 이렇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올해까지만 국내 1호 삐리리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 활동 안 해. 그러면 이제 직업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내가 국내 1호 삐리리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계속 활동을 하면 창직가로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첫 번째 사람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걸 키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키워 놓았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 창직을 하게 되어서 고용노동부 창직 사례집 직업 사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창직 사례집에 실리고 그걸로 인해서 방송도 하게 되고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되고요.